안녕하세요. 보통사람입니다. 요즘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시고 계세요. 심지어 장문으로. 아마도 경험하신 게 있으셔서 그런지 통찰력도 대단하셔서 진짜 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의 댓글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앞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을 얼추 짐작하자면 나르시시스트 지인, 친구, 가족이 있어서 어떡할지 고민 중이신 분, 나르시시스트에게 호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식 공유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1, 2번 분들이실 거라 믿습니다. 댓글 소개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나르와 결혼 2년차쯤에 친정에서 용서받을 용기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아들러 심리학에 대해 알고 유레카를 외쳤어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레카였던 건요,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라 라는 게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내 과제, 네 과제 따로 분리해서 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를 확실히 할 것.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감정 문제이므로 타인 과제이다 라든가, 자녀에게 간섭하는 부모에 대한 얘기들을 통해 타인의 과제는 타인에게 맡긴다 등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꾀할 것.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되게 교과서적이어서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 전 나르의 과제로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안일하게도 나르의 과제는 나르에게 맡긴다 라는 그 심리적 해방감에 유레카를 외쳤던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 줄곧 나르 남편이 사소한 문제들, 예를 들어 누군가에 대한 불평이라든가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들고 올 때 그건 너의 과제니까 라며 선을 긋는 행동을 하곤 했는데, 이게 진짜 엄청난 악효과였습니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을 뿐더러 실행을 꾀할 때마다 더 큰 시련이 따라오는 느낌? 지옥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아들러 심리학을 만난 게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옆에서 도무지 실천은 불가능했습니다. 나르의 덫에 걸려있는 상황에 피폐한 상태에서 이 책을 접하면 그냥 자기 반성을 더 하게 되고 이조차도 실천할 수 없는 나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을 뿐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미움받을 용기는 진짜 마음 챙김을 하기 괜찮은 심리학 책이에요. 근데요,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책도 언제 어떤 타이밍에 읽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레어한 제 채널을 발견하고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미움받을 용기를 읽었던 그때의 저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에서 스스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알고자 그 필사적이었던 그때랑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미 경험을 다 하신 선배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나르한테 너무 많이 되어서 나르에 대해 공부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지식을 공유해 주시고 계신 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미 경험하셔서 다른 분들을 살리고자 노력해 주시고 계신 이분들의 댓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요나님께서 저는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를 시작으로 주목받으면 도파민이 나오고 너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분위기가 되면 나간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보통 사람 대부분의 인정 욕구 정도로만 보이는데 이에 대해 질링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요약하자면 1. 나르들은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략이 있다. 2. 나르들은 나르 피해자 타깃을 어떻게 하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가 공략한다.
고로님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질링님 말씀대로입니다. 나르시시즘의 정도, 자기의 정도가 지나친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데 그 척도가 애매하죠. 전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하고 있는가? 그렇다의 경우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도 물론 피해를 주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질링님 말씀대로 전략이 있고 공략을 하는 의도성,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게 또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링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자드님, 하자드84님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요약하면 1.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맥락을 알지 못한다. 2. 아무리 감추려 해도 느껴지는 불쾌함, 눈빛. 네, 쎄함이죠. 우선 맥락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타자가 말한 이야기의 흐름이나 원인, 의도를 파악 못한다는 얘기죠. MBTI의 T냐 F냐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발언에 애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르들은 말을 뚝 끊고 자기 할 말만을 하는 느낌입니다. 처음엔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자기 자신의 일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기생수들. 하자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KHTV님 뇌과학적 측면으로 분석해 주셨네요. 제가 문과라서 이과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과거 한국의 대가족 사회가 대인지능의 발달을 하는 사회였을까? 전 가부장적인 나르시시스트 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시는 풍경이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대인지능과 관련성이 있어 보여서 챗GPT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네, KHTV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르시시스트를 뇌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대인지능과 관련된 뇌 영역, 특히 전전두엽과 변연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1. 전전두엽과 공감 부족으로 공감 능력이 낮은 경우가 많다. 공감을 담당하는 뇌의 안화전 두피질과 후측 대상피질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 2. 변연계와 과도한 자기중심성의 변연계, 특히 편도체는 감정 처리와 연관이 깊습니다.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방어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유발. 네, 3. 뉴런 연결과 대인지능. 대인지능은 타인의 감정, 의도, 행동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능력으로 뇌의 여러 네트워크가 협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뉴런 연결의 균형이 깨져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대신 자신의 욕망과 우월감을 우선시하며 거울 뉴런 시스템의 기능 저하로 타인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네, KHTV님 감사합니다. 뇌과학적 접근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참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얘기였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파크민님. 네, 자신의 연애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중기, 후기, 종결 단계로 나눠주셨네요. 제가 결혼하기 전 2년의 나르와 연애했을 때 그때 그대로입니다. 아, 진짜 무섭네요. 중기 단계의 경계 침해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일상이 나르 중심으로 바뀌어갔거든요. 주변 친구들과도 만날 시간이 없어지고 너한테 그렇게 하는 그 친구 왜 만나? 나 같으면 안 만난다. 는 식으로 친구들과의 괴리를 나르가 조장했어요.
아무튼 종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결혼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크민님. 네, 마지막 HDGHTGBHHF님 줄여서 HD님이라고 할게요. 이분은 진짜 논문을 써주셨어요. 나르시시스트 구분법 1번부터 16번까지 적어주셨는데요. 보통 이런 테스트는 10개 항목 이상 해당하면 나르시시스트, 8에서 10항목 나르시시즘이 매우 강함, 이런 식일 텐데 이분이 써주신 구분법은 대체적으로 1번부터 16번 모두 해당하면 나르시시스트로 정해도 좋을 정도네요. 다만 타깃과 있을 때만 보여주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타깃 이외에 다른 사람과 있을 때를 보면은 안 됩니다. 이분의 나르시시스트 구분법 댓글은 6가지 비밀 영상에 있으니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질링 하자드 KHTV 파크민 HDGHTG BHHF 이 5분의 나르 전문가님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식과 사연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이렇게 간간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길 바라며 이상 보통사람이었습니다.